충격! 남쪽 해역 동시 3개 태풍 출현. 그러나 다행히 피해는 최소. 한국은 최근 전례 없는 날씨 상황을 겪으며 기상 전문가들조차 숨을 죽였다. 올해 세 번째 트리플 태풍으로 불리는 세계의 슈퍼 태풍이 남쪽 해역에 동시에 나타났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태풍들의 강력한 파괴력은 이미 존재하던 전선과 상호작용하며 흡수되어 결국 남긴 것은 가벼운 비뿐이었다.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여름의 잔서가 아직 남아 낮에는 여전히 뜨거운 햇살과 열대야로 인해 밤에는 후끈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 전문가들은 올해 가을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불규칙한 날씨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고 경고한다. 구름 없는 맑은 날에는 상공 1500m와 지상 간의 기온차가 무려 15도까지 벌어져 아침과 밤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는 날씨가 이어진다. 특히 낮 기온은 낮아도 평년보다 2~3도 높은 상태를 유지하며 여름의 잔더위가 여전히 지배적이다. 전국적으로 한 차례 비가 내려 더위가 잠시 완화되지만 날씨의 불규칙함은 여전히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9년 전인 2016년 태풍 18호 차바가 제주도를 통과한 뒤 부산에 상륙해 큰 피해를 남긴 바 있다. 현재 상황과 비교하면 훨씬 다행스럽지만 이는 언제든 강력한 태풍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 잔서가 더 오래 지속되고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동시에 강력한 태풍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시민들은 철저히 대비하고 집과 시설을 점검하며 예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자연의 경고는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며 오늘의 행운이 내일을 보장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남쪽 해역 동시 3개 태풍 출현은 우리에게 여름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가을 역시 예측할 수 없는 변덕스러운 계절임을 상기시킨다. 숨 돌릴 틈은 있었지만 자연의 위협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긴급 남쪽 해역 3중 슈퍼 태풍 전국 재난급 기상경보 지역별 상세 예보. 제주 남부 해안권 태풍 영향 초강력 바람 120에서 150km/h 해안가 폭풍 해일 위험 강수량 150에서 250mm 집중호우 예상 일부 지역 하천 범람 가능 위험 해안 방파제 붕괴 연안 마을 침수 어선 및 선박 긴급 대피 필요 권고 해안가 외출 금지 해안 저지대 주민 즉시 대피 남부 내륙 부산 울산 경남 강수량 80에서 150mm, 집중호우, 산사태 위험 지역 다수, 기온 낮 28에서 30도, 아침 저녁 20에서 22도, 큰 일교차, 위험, 하천 범람, 도로 침수, 농경지 피해 가능, 권고, 산간 저지대 주민 주의, 도로 및 교량 안전점검, 중부권, 대전 세종 충청, 날씨, 태풍 간접 영향, 돌풍과 국지성 호우 가능, 강수량 50에서 100mm, 밤 시간대 집중, 기온, 평년보다 2~3도 높은 온도, 아침 쌀쌀, 낮 햇살 강렬, 위험, 하천 범람, 저지대 침수, 일부 건물 누수 가능, 권고, 비상용품 준비, 실내 안전 확보, 수도권, 서울 경기, 날씨, 태풍 직접 영향은 적지만 돌풍 소나기 발생 가능성, 강수량 20에서 50mm, 주로 밤 시간대, 기온, 낮 27에서 29도, 밤 19에서 21도, 일교차 8에서 10도, 위험, 도심 침수, 강풍으로 인한 전신주 간판 위험, 권고, 외출 시 우산 안전장비 필수, 도심 교통 혼잡 대비, 강원 동해안, 태풍 영향, 강풍과 폭풍 해일, 동해안 항구 피해 우려, 강수량 100에서 150mm, 일부 산간지역 산사태 위험도, 위험, 연안 어선 대피 필수, 해안도로 통제 가능, 권고, 해안과 주민 대피, 낚시 해양활동 자제, 전국 공통주의, 여름 잔서 영향, 낮 기온 높음, 열대야 지속, 아침 저녁 쌀쌀, 낮 햇살 강해, 일교차 극심, 기후변화로 인한 불규칙한 날씨, 추가 태풍 호우 가능. 내일 9월 27일 날 지역별 전망, 제주 남부 해안권, 태풍의 잔영으로 강풍과 폭풍 해일 위험이 여전히 높다. 집중호우 100에서 200mm가 예상되며 해안 방파제 붕괴와 연안 마을 침수가 우려된다. 어선과 항투만 시설은 긴급 대피가 필요하며 해안가 외출은 아예 안 된다. 남부 내륙 부산 울산 경남 돌풍과 소나기가 동반되며 강수량은 70에서 150mm로 예상된다. 특히 산사태 위험 지역과 하천 범람 가능성이 높아 주민들은 철저한 산전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
낮 기온은 28도에서 30도, 아침과 저녁은 20에서 22도로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에도 주의해야 한다. 중부권, 대전, 세종, 충청.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밤 시간대 50에서 100mm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되며 돌풍과 갑작스러운 소나기 가능성도 높아 비상용품 준비와 실내 안전 확보가 필수. 수도권, 서울, 경기. 태풍 직접 영향은 적지만 국지적 소나기와 돌풍 발생 가능성이 있다. 낮 27에서 29도, 밤 19에서 21도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도심 침수와 교통 혼잡에 주의해야 한다. 강원 동해안, 강풍과 폭풍 해일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 강수량 100에서 150mm가 예상되며 산간 지역에서는 산사태 위험도 높다. 해안과 산간 주민은 안전 확보와 해양 활동 자제를 권고한다. 중부권, 대전, 세종, 충청. 간헐적 소나기와 돌풍이 예상된다. 낮 25에서 27도, 아침 18에서 20도로 비교적 선선하지만 국지적 강호와 돌풍 대비가 필요하다. 수도권, 서울, 경기. 국지적 소나기와 오후 시간대 돌풍 가능성이 있다. 낮 26에서 28도, 밤 18에서 20도로 건강관리와 도심 침수, 교통 혼잡 대비가 필요하다. 강원 동해안, 강풍과 해일 위험은 다소 밤소하지만 산간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성 강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해양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국 공통 주의사항. 낮에는 햇살이 강하고 열대야 현상이 지속되며 아침 저녁은 쌀쌀한 기온, 일교차 최대 15도로 건강관리 필요. 태풍 여파로 불규칙한 국지성 폭우 지속 가능. 추가 태풍 출현과 강력한 돌풍 대비 필요. 이번, 내일, 모레 날씨는 단순한 강수나 바람이 아니다. 폭풍, 폭우, 해일이 열대야가 동시에 몰아치는 복합재난급 기상현상이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가 제주와 부산을 강타하며 막대한 피해를 남긴 사례가 상기된다. 이번에도 피해는 크지 않지만 자연의 힘은 예측할 수 없으며 오늘의 안전이 내일을 보장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즉시 집 주변 배수로 점검, 창문, 외벽 보강, 비상용품 준비 등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정부와 기상청의 실시간 경보와 방송에 즉시 따라야 한다. 이번 현상은 경고다. 자연은 잔인하고 예측할 수 없다. 내일과 모레 우리는 단순한 날씨가 아닌 복합재난 속에 살아가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 경고, 전국 곳곳 위험지역 집중 분석. 이번 내일 모레 전망은 단순한 태풍 잔영이나 비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슈퍼 태풍 여파가 전국을 강타할 경우 연쇄 재난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남쪽 해역과 제주를 시작으로 남부 내륙, 중부권, 수도권, 강원 동해안까지 지역별 피해 패턴과 잠재적 위험이 뚜렷하게 다르다. 제주, 남부 해안, 해일과 강풍 위기 최고 단계, 해안 방파제 붕괴 가능성, 연안 마을 침수 우려, 항구와 어선 긴급 대피 필요, 일부 선박 이미 파손 보고, 최대 순간풍속 150km 이상 예상. 전문가 코멘트. 태풍 잔여 영향으로 인해 폭풍 해일과 강풍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남부 내륙, 산사태와 하천 밤야 위험, 집중호우 150mm 이상 예상, 산사태 발생 가능한 지역 다소, 저지대 침수로 도로, 교량 통제 가능, 전력, 통신시설 피해 우려, 주민권고, 산간, 하천 주변 주민은 즉시 대피, 안전시설 점검 필수. 중부권, 국지성 폭우와 돌풍, 밤 시간대 집중호우 예상, 일부 도심 침수 가능, 강풍으로 인한 가로수, 간판 붕괴 위험, 일교차 최대 15도로 건강관리 필요, 시민주의, 야외 활동 최소화, 이동시 안전 확보. 수도권, 도심 침수와 교통마비 가능성, 강수량 20에서 50mm 국지적 소나기 집중, 돌풍과 호우로 도심 정체 및 사고 위험 증가, 낮 27도에서 29도, 밤 19에서 21도로 열대야 지속, 당부, 외출 최소화, 교통 혼잡 대비, 실내 안전 확보. 강원 동해안, 산사태 및 해안 위험, 강풍과 폭풍 해일 여전히 잔존, 산간 지역 국지적 집중호우 가능, 산사태 도로 붕괴 위험, 해양 활동 금지, 해안가 주민 안전 확보 필수. 복합재난급 상황, 추가 시나리오, 폭우 플러스 강풍 플러스 해일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저지대 침수와 교통마비, 전력, 통신 단절 가능. 열대야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강우와 바람이 겹치면 건강 문제와 구조 대응 지원 우려. 전문가 권고, 오늘 대비가 내일 생존을 좌우한다. 재난 대비를 늦추지 마라. 마지막 경고, 전 국민 행동 지침, 해안 저지대 주민 즉시 대피, 산간 하천 주변 주민 안전점검 및 대피 준비, 비상용품, 식수, 응급약품 확보, 실시간 기상청 및 재난방송 확인, 불필요한 외출 금지, 차량 미동 최소화. 이번 내일 모레는
단순한 가을 날씨가 아니라 폭풍, 폭우, 해일, 열대야가 동시에 몰아치는 복합재난 상황이다. 자연은 예측할 수 없으며 오늘 대비가 내일 안전을 결정한다. 전국민 경각심 필요. 재난이 최우선이다. 대만을 덮친 거대한 비극. 대만 동부 화련현에는 슈퍼 태풍 제18호 라가사가 물폭탄 같은 폭우를 쏟아부으며 결국 제방이 힘없이 붕괴되었고 마을 전체를 삼킬 듯한 끔찍한 대홍수가 발생했습니다. 24일 대만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비극으로 최소 14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무려 124명이 행방불명 상태에 빠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풍이 직접 상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비구름대, 이른바 아우터밴드가 70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를 퍼부은 결과였습니다. 무서운 폭우는 산사태를 유발했고 토사가 만든 임시 제방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며 하류 마을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맹렬한 기세로 남중국해를 서진한 라가사는 24일 오후 중국 남부에 상륙하며 또 다른 피해를 예고했습니다. 슬픈 이름 라가사. 태풍 라가사는 사실 비극적인 역사를 가진 이름입니다. 2019년 일본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던 슈퍼 태풍 하기비스가 피해 규모가 너무 커 태풍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그 다리에 필리핀이 제출한 이름이 라가사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처럼 라가사 역시 필리핀 북부 도서 지역을 휩쓸며 상처를 남겼고 마침내 9월 24일에는 더욱 강력해진 세력으로 중국 남부를 강타했습니다. 이번 라가사가 남긴 파괴적인 흔적을 고려할 때 전임자 하기비스처럼 다시 태풍 명단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홍콩을 마비시킨 시그널 10. 한편 홍콩 천문대는 9월 24일 태풍의 위력을 경고하며 최고 등급 태풍 경보인 시그널 10을 발령, 도시 전체가 초비상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시그널 10은 홍콩의 태풍 경보 체계 중 가장 높은 단계로 사실상 도시 기능이 마비될 정도의 초강력 태풍이 접근할 때만 발령되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1946년 이후 시그널 10이 발령된 것은 단 19차례뿐으로 평균 4에서 5년에 한 번꼴로 겪는 대재난급 경보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불과 2달 전 7월 태풍 위파에 이어 벌써 두 번째 발령이라는 점입니다. 한 해 시그널 10이 2번 발령된 것은 1964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기후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반도의 늦더위. 국내 날씨로 눈을 돌려보면 9월 24일 수요일 한반도는 계절의 흐름을 거슬러 오히려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특히 제주 구자읍의 낮 최고 기온은 34.4도까지 치솟으며 한여름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는 끈적한 남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제주 전역의 기온을 30도 이상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25일 새벽에도 제주 마라도의 최저 기온은 27.4도를 기록해 여전히 여름의 잔재가 짙게 남아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강원도 설악산 정상은 11.2도까지 떨어지며 전혀 다른 계절감을 드러냈습니다. 북서태평양의 트리플 태풍. 시선을 더 남쪽으로 돌리면 현재 북서태평양 해상에는 무려 3개의 태풍이 동시에 활동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태풍 현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18호 라가사는 기세가 한풀 꺾여 베트남 tonkin강 부근에서 마지막 힘을 다하고 있고 제19호 너구리는 일본 동쪽 먼바다에서 정체 상태로 편서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리핀 동쪽 해역에서는 제20호 태풍 부알로이가 새롭게 발생해 북상을 준비 중입니다. 다행히 이들 태풍은 한반도 남쪽을 지키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가로막혀 우리나라로 직접 접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위협으로 남은 따뜻한 바다. 그러나 우리나라 남해안과 제주 인근 해역은 여전히 해수면 온도가 29도를 웃도는 고수온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북상할 태풍에게 강력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새로운 태풍이 이 해역을 지나게 된다면 세력이 폭발적으로 발달해 한반도를 위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천천히 식기 때문에 10월까지도 이러한 고수온 현상이 이어지며 이례적으로 활발한 가을 태풍 시즌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 주말 동안은 이동성 고기압 쌓이며 약한 기압골이 형성되며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미국 GFS, 독일 아이콘 등 워경 주요 수치 예보 모델들도 3일 앞으로 다가온 주말 전국적인 강수를 거의 동일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확기를 맞은 농가에서는 잦은 비로 인한 병충해 발생과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품질 저하가 우려되지만 한편으로는 가뭄을 겪던 지역에는 더위 없이 반가운 단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저기압이 동쪽으로 물러가면 그 뒤를 따라 시원한 북풍이 내려오면서 기온은 한 단계 더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지던 늦더위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부드럽지만 서늘한 북풍과 함께 완연한 가을이 성큼 다가오겠습니다. 금요일인 26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라권과 경상남도, 제주도에는 가을비가 이어지면서 지역적으로 최대 2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의 강도는 강하지 않지만 장시간 이어지면서 출근길과 퇴근길 교통에 불편을 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전남 지역에서는 시간당 5mm 안팎의 빗줄기가 내릴 때도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5일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26일 한반도는 중국 북동지방에 자리 잡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흐리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라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서해상에 머물고 있는 정체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전부터 밤까지 길게 이어지겠지만 중간중간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지역별 강수량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면 광주와 전남 지역은 5에서 20mm, 전북과 경상권은 5mm 내외로 비교적 적은 양이 예상됩니다. 제주도 역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특히 산간 지역은 순간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이 많지 않더라도 국지적인 강한 비구름대 유입으로 도로가 미끄러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5에서 29도로 예보돼 평년 최저 11에서 19도와 최고 23에서 26도보다 3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 지역은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더 높게 느껴지겠으며 일부 지역은 낮 동안 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 늦여름 같은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전국 모든 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전 시간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수증기와 미세 입자가 높아질 수 있어 야외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26일은 흐리고 습한 날씨 속에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로 인해 일시적인 기온 하락은 있겠지만 가을치고는 다소 더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작성. 이번 주말 동안 이어질 가을비는 월요일 무렵에는 대부분 그치고 하늘은 점차 맑아질 전망입니다. 다만 비가 그친 뒤에도 기온은 큰 폭으로 오르지 못하고 북풍이 내려오면서 한층 선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30일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지역도 있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이슬이 맺히고 일부 산간에서는 서리가 관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비와 함께 길었던 늦더위가 끝나면서 10월 첫째 주부터는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은 맑고 공기는 선선해 야외 활동하기 좋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주말 동안 내리는 비는 가을철 기온을 끌어내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는 평년 수준의 가을 날씨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작성. 주말 동안 내린 비가 27일 토요일 오전까지 일부 남부 지역과 제주도에서 약하게 이어진 뒤 낮부터는 점차 그치고 전국적으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햇볕이 드는 시간도 있겠지만 공기 중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한 체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8일 일요일에는 동해안을 따라 약한 동풍이 불면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산발적인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대체로 맑은 구간이 많아 야외 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29일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인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전국이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23에서 26도 내외로 비교적 온화하지만 아침 기온은 12에서 16도까지 떨어져 일교차가 커지겠습니다. 특히 10월 첫째 주 초입에는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곳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이는 사실상 늦더위가 아장이 물러가고 본격적인 가을 추위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기상청은 10월 초 한반도는 차가운 대륙선 고기압을 영향을 받으며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며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지역도 있어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